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요. 연령대별로 봤을 때 30, 40대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대출을 끼고서라도 부동산 투자에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고르셔야 됩니다. 큰 돈이 오가는 곳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저희 항상 전화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077-6330번으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물건에 대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세금 문제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797-0300번 문자 번호고요. 문자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릴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요즘요 메르스 사태도 진정이 되고 있죠.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지면 우리도 조금 뒤처질 것이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그럼 살아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하반기에 더 좋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부동산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건 경제예요. 그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얻고 거래를 많이 굳이 하라고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전세 금액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또 대출을 많이 끼고 30대 특히 이제 분양 시장에 많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 거냐는 사실 금리가 꾸준히 인하된 상태에서 또 지금 무디스라는 이제 국제 신용 평가사가 우리나라의 그 금리를 앞으로도 1%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썩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뜰 리는 없어요. 네. 대신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이라든지 정말 돈이 오갈 데가 없는데 부동산으로 투자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일단은 꾸준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오를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를 잘 구분해야 되냐면 과연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느냐 또 시장이 죽었을 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느냐 이 부분을 큰 부분으로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또 인상되면 갑자기 시장이 얼어붙을 때 그때도 불구하고 어떤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전쟁에서 본다면 게릴라 전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좋을 것이고 여기는 나쁠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쫙 세워드릴게요. 최적의 전략들 세워드립니다. 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 오늘도 어떤 분들 또 전화 연결되어 있을까 궁금합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어느 네. 곳인가요? 네, 저는 3번에, 3번. 네. 네, 3번에 17평 아파트 하나 있어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파트? 충무무공. 충무 주공 무공 아파트. 네네. 네. 그래서 그 매도 시점이 언제가 좋을까 해서 한번 네. 여쭤봤네요. 3번 충무 주공 네. 아파트. 언제쯤 팔면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 고민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군포시 그 3번에 있는 네. 그 충무 주공 2단지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1기 신도시죠, 전체적으로는. 네. 자, 그래서 다 90년대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이 그 군포시 주변에는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이 있고 이 4호선에 대한 그 서울과의 접근성 때문에 주거 환경이라 실수요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나 네. 지금 이렇게 갖고 계신 곳이 충무 2단지 하면
지하철 4호선 3번역 바로 인접돼 옆에. 있는 네. 앞이고 그리고 한 3,0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자, 이런 장점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었던 작년까지 또 재작년 이렇게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시세가 평당 1,000 이하 정도였다가 지금은 평당 1,000 이상으로 지금 가격이 좀 몇 천만 원 정도는 올라섰습니다. 네. 자, 요 분위기가 얼만큼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 단지가 갖고 있는 장점, 전체적인 환경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소형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15평에서 25평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자, 누구든지 내 집 마련한다고 그러면 특히 요즘같이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어떤 30대만 해더라도요. 20평대 새 아파트를 원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에 융자를 얻고 사도 집을 살려는 그런 마인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얼마만큼 내 구매력이 있느냐. 지금 여기에 대한 집값하고요. 전세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세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세 비율이 80%에서 85%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금액이 한 1억 9천이다라고 하면 전세 금액이 1억 5, 6천 정도 될 정도로 네. 몇 천만 있으면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7평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내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처음 그 신규 아파트를 처음 생애 최초의 아파트를 구입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전세금이 올라가는 부분하고 합쳐져서 지금은 매매 금액이 밀어 올리는데 전세금이 어떻게 하면 누그러질 것인가에 따라서 가격이 매매 금액이 브레이크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보다는 하반기가 지금보다는 거래량도 많아질 것이고요. 전세금도 꾸준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네. 올 하반기만큼은 일단은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내년인데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냐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은 그 부분의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게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금리 인상이 되면은 더더욱 안 사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래량이 조금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구조상 전세 비율이 시장 기능에서는 지금 월세로 많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세로 안착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질 경우에라면은 이 전세 금액이 굳이 매매 금액을 밀어올리는 지금 같은 구도는 아닐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도 시점을 생각하면은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되면은 지금보다도 단 1,000만 원이라도 오른 상태에서 좀 기분 좋게 매도를 하게 되면 절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요. 일단은 네. 올 하반기까지 추이를 보시고 계속해서 이 방송 보시고 또 세미나도 네. 참석을 하셔서 금리 인상 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부동산이 향후에 6개월 후 또 1년 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잘 살피고 그러고 나서 매도를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서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도 네. 타이밍을 잡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네. 다른 네. 물건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네. 또 아, 한 네. 가지 있는데, 네. 네. 여기 낙성대 전철역 옆에, 네. 네. 다가구 주택이 하나 있어요. 네. 번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솔반로 4길 18번지. 솔반로 관악구 솔반로 4길 18번지. 18번지. 네, 네. 네. 이것도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건가요?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하네요. 빨리 좀 서둘러서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뒷부분 좀 기다리셔서요. 자, 네. 볼까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기가 낙성대역 근처에 다가구 주택이죠? 네. 자, 요걸 언제 구입하셨죠? 한 2000년도에. 2000년에 그때 네. 신축이 된 다가구 주택인가요? 그때도 한 7년 정도 됐었어요. 7년이요. 그러면 네. 지금으로 따진다면 거의 한 한 20년 차 네. 정도 된 거죠. 네. 통상적으로 이 다가구 주택이 20년이 일단 지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게 돼요. 일단은 다가구 주택의 장점은 월세를 많이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어떤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고 실제 본인도 거주를 하시는 그런 수요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따진다면은 괜찮기는 해요. 근데 노후도가 문제거든요.
노후도가 점점점 가면서는 어떤 그 건물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는 집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될 네. 거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이렇게 역 근처고 역이 아니라면 당장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요즘 같은 경우는 역 근처에 대한 그 어떤 분위기, 어떤 집가 상승 비율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는 훨씬 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일단은 내년까지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할 경우라면은 조금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대안책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여기보다 좀 더 전망이 좋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제가 내년 정도까지 보냐면 아니면 2, 3년 더 가져가도 되는데 왜 내년이 좋을 것 같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수요층들이 선호하는 어떤 다가구 주택, 그 역세권이는 맞는데 이쪽 그 관악구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물량들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 말고 네.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좀 집가 상승이 여기보다는 더 빠르게 지속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역 근처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에 힘입은 어떤 그 매도도 좀 잘 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몇 년 차가 더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불리해진다. 좀 다른 곳이 더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지금 그 금리 인하 때문에라도 이런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내년 정도에 한번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네.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거는 한번 그 방문을 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지금 월세가 얼마 나오고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그거를 연 단위로 또 아니면 상반기든 하반기든 그거를 조금 따져 드릴 테니까요. 네. 두 개 또 물건 전화 모두 일단 가지고 계신 걸로요. 시청자님 네.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77-6330번이에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네. SK뷰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 짓고 있는데, 네네. 네, 그거를 제가 구입을 해도 될지 안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매수 할지 말지. 여기 이제 기로에 서 계신 거고요. 네네. 구의동 SK뷰 주상복합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요. 살피러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제 구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진구 구이동 그 SK뷰 아파트가 이쪽 그 구이역하고 동서울터미널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요게 지금 분양을 이미 했는데 지금 프리미엄을 조금 주고 이렇게 사시겠다는 건가요?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형성된 금액이 얼마 정도 돼 있죠? 몇 평에? 그때 33평 분양가 한 5억 8천 정도 됐는데, 네. P를 한 2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 5억 8천에 분양이 됐는데 지금 한 34평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이제 네. 주상복합하고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네. 주상복합이 한 170세대 정도 되고 오피스텔이 한 15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일단 주상복합 주거 형태로서 한 6억 정도에 34평 구입하면 어떠냐인데 일단 답변은 이거를 어떤 투자만을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거주도 생각하시는 건지. 일단 투자 쪽을 조금 더 생각하고 있어요. 주거도 아.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요. 네, 네. 일단은 구입을 해도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일단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지금 P 2,000을 주고 구입을 해도 된다. 이게 굉장히 요즘 그 분위기에서 제가 이제 P까지 줘가면서 구입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잘 답변을 못 해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지역적인 장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구의역 근처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네네. 자, 지금 그 동부지방검찰청이라든지 그 동서울 우편 집중국이 일단은 그쪽에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을 때 효과를 본다면 이쪽에 그 인접한 새 아파트 이게 2017년에 입주 예정이잖아요. 네네. 자, 그런 어떤 호재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여기 있는 동서울 터미널 부지도 사실은 복합 개발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또 꾸준히는 지금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항상
구청장이 공약하기를 이쪽에 그 지하철 2호선 라인의 지상층으로 된 걸 지하시키겠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섞여 있는 곳이에요. 네네. 이쪽 구이동 같은 경우가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인 게 일단은 이런 중소를 통인할부터 또 상권이라든지 또 교육 환경까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집값이 싸지 않은 곳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현대 프라임이라든지 이 근처에 구이동 현대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한강변에 배치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90년대 입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가 6억 정도가 돼요.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대단지고 또 판상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사려는 주상복합의 단점이 뭐냐면 좀 규모가 적고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이 통풍 공조 시스템 때문에 이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좀 이렇게 거주하면서 아무래도 판상형보다는 좀 불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이 근처의 환경이 개선된다는 좋은 이미지하고 또 신축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근처에 많은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래야 될 만큼 좀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이 근처에 새로이 재건축이 될 만한 여지는 지금 당장은 없어요. 이 근처에서 저 아래쪽으로 간다면 성수동 개발 예정 지구인데 거기도 아직은 한참 지나서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규모는 작아도 좀 더 많은 수요층들이 움집할 수 있는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호재 이런 거로 비춰서는 지금 6억에 사도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입주 전까지인데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규모의 단점이라든지 또 주상복합이라는 부분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보다도 작은 기대치를 안고서 투자를 하셔도 일단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입주 시점 되면은 금액이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그걸 너무 얼마 쪽집게처럼 정도 딱 그럴까요? 얘기하기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입주 시점에서 한 5% 정도 올라가는 게 통상이거든요. 즉 6억이라고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근데 그 이상, 즉 6천만 원 더 오르지 않겠어? 6억 6천 정도를 기대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가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예를 들어 피를 주고 좀 해더라도 3, 4천 정도 이익을 본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은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판단 잘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바로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그 분당의 탐마을 성경 아파트 20평대 보여주는데요. 네. 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향후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분당 탐마을 선경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네.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분당으로 가보죠. 분당 야탑동이에요. 지금 이제 탐마을 성경 아파트라고 한다면 네네. 일단 그 분당에 대한 그 입지에서의 가격이 어떠냐라고 한다면요. 일단 분당은 정자와 그리고 이제 판교를 중심으로 한 순회, 서현 이런 그 야탑, 임해 또 아래쪽으로 미금, 오리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 분당선이나 신분당선 란에 있는 곳 같은 경우가 일단 그 거주 여건, 뭐 교통 여건이라든지 또 교육 여건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한 또 이제 여러 가지 백화점을 이용한다든지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저조했던 3년, 4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태다. 특히나 이 판교 신도시에 판교 테크노밸리에 많은 벤처기업이라든지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서 인구 유입 효과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특히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강세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판교 바로 옆이거든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옆에가 뭐 보뜰마을, 뭐 아름마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그 판교하고
여기처럼 그 오래된 90년대 입주한 아파트하고 이제 가격 편차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6억 초중반대 정도가 될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5억 초반대가 될 거예요. 1억에서 그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그 오래된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만큼 이쪽에 거주 여건이 좋다. 특히 이 야탐역 주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 판교 배후 주거지로서 옆에 이렇게 뭐 운동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환경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고 뭐 탄천이라든지 이 그 수변에 대한 어떤 거주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는 맞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20평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평 이쪽 지역에 20평대가 있고요. 10평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금 20평이라 말씀하셨고 24평이 있고 또 33평이 있고요. 한 뭐 42평 이상 이렇게 되는 어떤 아파트라고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이 지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24평과 32, 3평짜리 아파트가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족 형태의 주거지로서는 일단은 방이 2개 또 3개라는 구성의 24평, 33평의 가장 수요층들이 많이 몰리는 부분 그리고 10평하고 20평들은 평당 단가만 따져도요 40평대라든지 10평, 20평대들이 평당 단가가 오히려 뒤처지는 부분이에요. 평당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1,700, 800이다라고 하면 1,500, 600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평형에 대한 부분에 단점으로 작용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20평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소형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이 그나마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세 비율이 높아지면은 다만 얼마라도 더 가격이 오를 소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서 좀 불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정자역까지 이어져 있는 신분당선이 내년부터 해서는 이 아래쪽 그 광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수지에 있는 20평대, 30평대의 아파트 가격이나 지금 형성되어 있는 20평짜리 아파트 가격이나 엇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 대한 선호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거래를 많이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수요층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은 이쪽으로 대거 좀 많이 몰려가는 것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데는 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이 부분 하고요. 또 위쪽에 보면은 이제 미래 신도시도 그렇고 이렇게 그 새로운 아파트가 생겼을 경우에 수요층들이 분산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상황상 시간이 지나서 2016년 내년 내년 하반기라든지 또 내후년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은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니까요. 매도 타임이다라고 생각하면 내년 상반기를 노리시는 게 가장 적기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타이밍을 잡아보십시오. 시청자님 잊지 마시고요. 그때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세미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궁금증도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아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란 주제죠. 7월 11일 토요일, 13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897-0300번 문의해주세요. 매주 2번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 12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데 끝나는 시간은 모른다고요? 일단 열기가 뜨거워져서 네, 또 네. 이제 메르스가 이제 소강면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곳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 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온 거는 지금 다시 메르스가 있기 전에 부동산 시장이 좀 활기를 띄었다. 그 분위기가 다시 이어지는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오시지만 정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세미나에 오셔서 뭔가 하나라도 얻으시고 좀 투자도 잘해서 부동산을 재테크를 좀 잘하고 싶은 분들의 열망이 가득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부동산 시장을 잘 이해하고 지금 마켓에서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공략을 잘해서 재테크로 돈을 좀 벌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뜨거운 열기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투자를 할 거라면 돈이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하셔야죠. 알짜배기 매물들 모아놓고 있습니다. 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현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매물 오늘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죠. 자, 박준현 소장님부터 시작해 봅니다. 오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지역은요. 삼성 자체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집가 변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요. 오늘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 2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 내 집 마련 기회와 높은 시세 차익을 가져줄 서초구 우면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서초구 우면동 자유시대에 들러볼게요. 이제 나머지 두 개 매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송승헌 소장님의 매물인데요. 어느 곳인지 한번 확인 들어가 볼까요? 소장님? 네, 서울에서 가장 임대차 수익 1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구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는데 중구 황학동 매물이 되겠습니다. 중구를 보시게 되면 상업과 업무가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죠. 그에 비해서 본 매물지가 있는 곳은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을 소개드리겠고요. 두 번째 소개드릴 물건은 지금 실거주와 향후의 매도 차익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학군과 편리한 실생활의 인프라가 보유가 된 가련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매물 준비해 놓고 있고요. 송승헌 소장님의 매물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얼마나 저평가되어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화학동 가시죠. 네. 서울시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입니다. 이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8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5층 매물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2억 1,6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6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일단은요, 그 매력 포인트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황학동 매물,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좀 생각해 놓고 움직여 볼까요? 네, 일단 추천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이 되겠습니다. 신당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 일대를 보시면은 교통망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만큼 다각적으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중구 이 황학동 같은 경우는 주변 일대가 이제 상업이라든지 업무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데요. 본 매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70%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본 매물 황학동에 위치한 본 매물 같은 경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600만 원이라는 아주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중구 황학동 있는 매물 살펴보고 있고요. 입지적인 여건들 따져드릴게요. 교통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히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이 되겠죠. 신당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북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신다면 1호선 동묘압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제 남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한정거장만 또 가시게 되면 약수역을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좌측으로 이동을 하신다면 동대문 역사공원역을 이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동대문 역사공원 같은 경우 4호선과 5호선을 겹치고 있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1호선부터 2호선, 3호선, 총 6호선까지 6개 노선을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고요. 보험 매물이 있는 곳 같은 경우 신당역 같은 경우는 그 대형 시장 중에 한 곳으로 재래시장 중에 하나로 뽑히는 중앙시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장 상인들의 임대 수요를 또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을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 주변 일대 상가런지 스트릿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가 굉장히 쾌적해졌다라는 게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본 매물이 있는 곳에서 이제 청계천이 굉장히 한 3분 미만의 거리에 위치를 했는데요. 청계천 길을 따라서 좌측으로 1km 이내로 이동을 하신다면 청평화 시장부터 동대문 상권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상권이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그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동호대교를 이용을 하신다면은 15분대 강남을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강남이 이동이 가능하겠는데요. 그만큼 강남의 배후 주거지로서도 손꼽힐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입지로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보험 매물 같은 경우는 중구는 상업과 업무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대문이라든지 서울의 이제 대표 상권이죠. 명동과 종로 상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업이 굉장히 밀집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임대차 수요를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쪽으로 이동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계천 공원과 또 이제 상단으로 이동을 하신다면은 장충당 공원과 남산공원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녹지 또한 훌륭한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 매물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매물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가늠하면서 투자하셔야죠. 개발 호재들 뭐가 있을까요? 네, 동대문을 지금 보시게 되면 제2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는 현재 유동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현재 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포수를 보시게 되면 4만 5천 개 정도 달하는 굉장히 큰 상권이죠. 그리고 하루 매출은 500억 이상을 달하는 굉장히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풍부하고 상권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상권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DDP 개장을 하면서 지금 유동인구가 5만 명 정도가 지금 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앞으로도 향후 미래 가치가 풍부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본 매물이 있는 이 동대문 상권을 비롯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관광 수익이 6위로 뽑힐 정도로 굉장히 큰 상권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 동대문 상권은 세계 5대 패션의 메카로 이제 뽑을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지원을 뽑고 있고요. 지금 8개 큰 그 기업체들에서 지금 동대문에 면세점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싶어서 굉장히 각축을 벌이는 그런 지역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십리 뉴타운을 지금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반사이익을 받는 매물이 지금 본 매물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동대문 지금 현재 그 왕십리를 보시면은 대형 평수라든지 아주 고가의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또 주변을 보시면 굉장히 노후된 그런 주택밖에 지금 현재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후된 주택이 아닌 그리고 소형 평수의 이런 오피스텔이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물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명동부터 을지로까지 이어지는 그 중구 의료관광 특구가 되겠죠. 그곳 인근에는 경제 효과가 2천억에 달하는 그런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지금 약수역부터 신당 청구까지 이뤄지는 역세권 개발을 한다면은 주변의 업무타운으로 변모하면서 또한 차후에 좀 더 많은 임대차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살펴보고 왔고요. 개발 호재 체크해봤고 이제 건물 얼마나 예쁘게 잘 지어지나 이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달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매물은 8월에 이제 준공 예정에 있는 그런 매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층에 샘플하우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만져보고 인테리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지금 지상으로는 주차가 되고요. 지하까지 지하 2층까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또한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가격은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매가는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세로 이제 예상은 2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투자금은 600만 원이라는 아주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월세로 보시게 되면은 월세는 지금 2천에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은 한 4,600만 원 정도 이제 투자가 가능하겠는데요. 그러면 임대 수익률은 12% 정도 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이렇게 해서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매수할 때 유의할 점 챙겨드릴게요. 어떤 거 주의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매물이 있는 곳은 상업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지역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같은 걸 꼼꼼히 잘 판단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중구 황학동 다녀왔습니다.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자, 두 번째는 박준현 소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요.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4층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군요.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고요.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면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릴 거고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매력 포인트 소장님 발설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수한 환경성하고 높은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강서구 마곡 연구개발 단지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서초,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 150만 제곱미터를 R&D 지구로 집중 육성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서울의 간문인 양재 IC를 중심으로 유통 업무 설비 약 41만 제곱미터를 주변 LG, 삼성, 그리고 KT, 그리고 현대, 기아차 연구시설과 연계해 R&D 지구로 확장한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로 임대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매우 높은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어 전세가 및 월세가 상승은 물론 매매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크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곧 입주 예정인 삼성전자 연구소는 연구원 약 1만 명,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 약 2만 명이 상주할 예정이고, 인근은 이미 입주한 KT연구소, LG전자 연구소 등 300여 개의 연구소와 함께 상주 직원이 약 7만 명에 달해 공실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한데요. 시공사가 직접 선 분양하는 매물로서 파격적인 분양가로 2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높은 시세 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12.6%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우면동 매물입니다. 매물 주변에 뭐 있나 살펴드릴게요. 일단은 교통적인 부분부터 점검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해야 여기서 조금 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하철 초역세권이 아니라서 실망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할 수 있는데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과 서울의 관문인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그리고 2016년 완공 예정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강남대로가 인접하여 도시는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데요. 초역세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역을 이용하여 강남역까지 4분,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 10분 내에 진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권 생활환경과 편의시설로 이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하이브랜드, 그리고 센트럴시티, 그리고 고속터미널, 예술의 전당 등 고품격의 문화와 쇼핑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도시이미지만 주위에는 양재천, 양재시민해수욕, 그리고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교통 및 교육 환경까지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우면동 지역 매번 살펴드릴 때마다 대규모 대기업들이 R&D 센터가 여기에 구축된다라는 소식 많이 전해드렸어요. 이거 먼저 첫 번째 호재로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초구 자체에서 삼성 R&D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가 2030년까지 서초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 150만 제곱미터 R&D 지구로 집중 육성한다는 발표와 함께 지금 서초 우면동 연구단지는 KT, LG전자, 현대기아 등 300여 개 연구소는 국내 최대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고,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인 삼성전자가 입주 시 약 1만 명의 연구원과 우리 협력업체 약 2만 명의 상주 인원, 그리고 3km 범위의 연구소만 무려 300여 개로 상주 직원이 약 7만 명에 달해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한 임대가 및 매매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서초구는 삼성전자 연구소가 입주 시 지역 상권 매출이 연간 최소 3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서울시의 우면동, 양재동 일대를 연구 개발단지 지구로 적극 육성한다는 발표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한 집가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양재 꽃시장의 우수한 입지를 살려 노화된 시설물을 현대화와 함께 농식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복합 기능으로 개발하여 농식품 랜드마크인 아그로밸리로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고, 이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더해 서초구민의 수건사업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올해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400원을 투입하여 69,575제곱미터 부지에 총 850병상 규모로 신축 예정이고, 무산 유기에 몰렸던 96,000제곱미터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파이시티 복합 유통단지를 서울시는 양재 IC 인근의 유통 업무 설비에 R&D 기능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현대 예비 입찰을 마친 파이시티는 서울시 물류 기본 계획상 수요 등을 감안해 물류와 R&D 기능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다양한 개발 호재 등에 따른 유입과 증가로 인한 지역상권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본 매물 또한 가치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우면동 매물 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실물로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워낙 물건 잘 골라오시는 박준현 소장님이시니까요. 특징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옆에 현장에 샘플하우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직접 오셔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2015년 11월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이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해서 지금 이제 자녀 세대 불과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기회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총 5층 중 4층이며 전용이 42.75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15.08제곱미터에 방 2개, 욕실, 그리고 넓은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진 투룸입니다. 필로티 구조로 주차가 아주 편리하고요. 그리고 입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현관 보안문, 그리고 CCTV,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 그리고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드럼 세탁기, 그리고 전기 쿠탑, 그리고 붙박이장을 제공할 예정이며 내부는 최고급 자재로 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가격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매매 가격부터 따져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확인하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세가 굉장히 비싼데요.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2억 3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2천만 원이시고요. 월세 수익과 그리고 시세차익의 돈방 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요. 월세 전환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110만 원, 대출 1억 7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6천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759만 원의 수익률 12.6%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우면동 매물입니다. 11월 준공 완료 예정이고요. 매수할 때 유의사항 어떤 거 체크해둘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차익형 부동산은 지역 개발과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꼭 현장에 나오셔서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다녀왔네요. 이 매물 대한 정보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송승현 소장의 매물 두 번째이죠. 자, 두 번째 매물 이번에는 가련동으로 여러분들 안내해 볼게요.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구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2012년도에 준공 완료됐고요. 대지 면적 17.13제곱미터, 전용 면적 39.7제곱미터, 5층 건물 가운데 3층 매물 소개해 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말 서울 시내 곳곳 다 다녀봤잖아요. 가련동 매물 처음인 거 있죠. 소장님, 가련동 궁금합니다. 이 매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가야 됩니까? 예, 그만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 굉장히 숨어 있는 보석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지금 투자 추천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은 6호선 구산역이 되겠습니다. 구산역에서 3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역세권 매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첫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뭐 GTX라든지 신분당선의 이제 개발에 따른 교통의 편리함으로써 임대차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은 이제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은 투룸입니다. 근데 원룸 가격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게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들을 좀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련동 매물 저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설력으로 따져보면 어느 역인 거죠? 네, 본 매물은 그 구산역에 위치를 하였는데요. 구산역과 이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그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본 매물은 역을 많이 이용을 하겠죠. 상암동 업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로 10분 이내 이동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마포 생활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단으로 또 이동을 하신다면 이제 3호선 이용이 가능하시겠는데요. 3호선을 이용을 한다면은 서울의 대표 업무타운인 종로가 되겠죠. 종로 같은 경우는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게 교통적인 입지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은평구 같은 경우는 가장 활발한 상권이 이제 연신내 그 로데오가 있는데요. 로데오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은평구청이라든지 은평보건소 등 관공서들이 잘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좀 더 편리한 그런 강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변을 또 보시게 되면 북한산 국립공원이라든지 서울은 자연공원들이 잘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풍부한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호울 수 있는 것이 입지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투자 포인트 살펴주실 때 그 교통 호재도 언뜻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개발 호재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무슨 지하철 노선이 더 연장이 되는 계획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 이제 GTX를 볼 수가 있겠는데 GTX가 지금 완공이 된다면은 강남 진입이 15분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놀랄만한 그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을 볼 수가 있겠는데 신분당선 같은 경우 이제 연장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에 비해서 교통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남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분당선이 이제 연장이 된다면 집값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또 국립보건원 부지를 이제 터를 개발하는 거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파크 개발이 되겠는데요. 청소년 일자리라든지 이제 40층 정도의 랜드마크가 이제 건설이 되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은평구 같은 경우 마이스 산업이 조성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동남권과 이제 겹치는 바람에 많이 무산이 됐는데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카톨릭 대학병원이 이제 착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9번째 부속병원이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800병상 정도 규모로 이제 볼 수 있는데 2018년 5월에 이제 완공이 되면 고용 창출이라든지 유동 인가가 증가되는 그런 기대를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종 개발 호재들이 이 지역에도 많이 대기해 있는 상태네요. 이제 건물 한번 볼까 합니다. 저희 지금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미 준공은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져 있는 상태인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특징 점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준공
준공이 완료된 지 한 3년 정도가 된 그런 건물이 되겠는데요. 지금 안을 이제 내부가 잘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을 보시게 되면 이제 7m 정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통풍이 굉장히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외관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성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요. CCTV라든지 자동문이 잘 설치가 돼서 보안이 훌륭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실내 사진도 좀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직접 가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화면으로 또 저희 또 지켜보는 맛이 있거든요. 가격 궁금합니다. 가격 그래서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보험 매물은 매매 가격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 원룸 가격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되어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로 보시게 되면은 2천에 5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 수익은 약 11%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을 가진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워낙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련동 처음 접해보는 매물이어서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면 적합한 동네일까, 적합한 매물일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이제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 많잖아요. 이런 것들 좀 살펴주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은평구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에 미래 가치를 보시고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다른 곳으로는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라든지 저평가된 지역에 분산 투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한번 나오셔가지고 제가 잘 안내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나오셔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거주 목적도 가능한 물건입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 실거주 또한 가능한 예.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예, 다양한 전략을 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 완료된 물건 살펴보고 왔습니다. 은평구 가련동 매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네요. 이 정보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고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2077-6392번으로 전화를 주셔야 돼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정보 소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조금 뒤에 장마 시작되고 나면 또 움직이시기 힘듭니다. 직접 가보셔서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해날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과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도 여러분들께 알짜배기 매물 정보 부동산 전략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